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능력고사의 이예린입니다. 오늘 수능으로 장 출발 시간이 조금 바뀌면서 장중 혼조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내일까지도 저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는 먼저 1번에서 오늘도 수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오늘 수급 주체 간의 수싸움도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장중 연기금이 5천억 원에 달하는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렸죠. 그런데 장 후반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1조 원어치 순매수세를 보였고 기관이 이 틈을 타 빠르게 매도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수급 상황이 변화가 됐는데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외국인이 장 종료 시간을 혼동하면서 현재 포지션을 들켰다라는 농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진 않았겠지만 오늘 수급 정말 특이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수 종목 탑3부터 살펴볼게요. 1위 셀트리온, 2위 두산에너빌리티, 3위 LG화학입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오늘 1년 7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유럽에서 판매 중인 바이오 의약품 처방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까지 탄력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4거래일 연속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오후장 정부로부터 호조세가 들어왔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최근 가동을 중단했던 이 고려원전 2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오후장 더 갑작스럽게 탄력세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 역시도 오랜만에 또 순매수 상위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3번은 LG화학입니다. 오늘 미국으로부터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나 오후장 빠르게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 6.61% 급등을 하면서 LG화학 매도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손바꿈이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어떤 종목을 매도했을까요? 탑3 1번에는 펩트론이 나와 있고요. 2위 올릭스, 3위가 한미반도체입니다. 먼저 펩트론의 경우에는 현재 일라이릴리와 함께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빅딜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외국인은 주가가 오르자 빠르게 세론을 하고 있습니다. 1위로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2위도 바이오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전일 바이오가 급등을 했고 외국인의 순매수까지 겹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또 주가도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일부 플랫폼 등 하루 만에 반락 나오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올릭스로 매도세가 몰렸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엔비디아와 실적과 그리고 가이던스 확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 안에서 종목별로 호조세가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후장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굉장히 탄력을 보였는데 아쉽게도 더욱더 잘 나가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까지는 주가 크게 탄력이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 내일장 저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오늘은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거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6가지 종목이 나왔고요. 어제와 또 겹치는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실지 답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띄워주시죠. 네. 셀트리온과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나왔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양쪽에서 두 전문가께서 적어주셨던 그 답입니다. 어제는 기관 매수 3위 종목이어서 그 이름이 나왔었는데 자, 오늘은 외국인 매수 1위로 잡혔고 실제로 상승세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은 외인 순매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사모펀드 쪽에서 일찌감치 거의 한 6, 7거래일 정도 순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예.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한 2주 전부터 좀 감지가 됐었는데 에이벨 바이오 쪽에서 지금 일라이릴리와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해줬고 오늘 역시도 추가 상승세 연이어서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였다. 그리고 오늘 제약지수 흐름들을 보니까요. 전거래일도 이제 제약지수가 거의 한 4, 5%대 정도 올라왔었는데 오늘도 이제 5%대 정도 강하게 올라와줬거든요. 제약지수가 이제 올라올 때는 확실히 또 대장주를 그쵸, 바라봐야 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대장주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적 분할한다고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이 남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BL바이오가 ADC 항체약물 접합체를 통해서 지금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이거를 연속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ADC 관련된 키워드가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리가켄바이오도 전거래부터 계속 움직임 나와줬었죠. 그럼 이 ADC 지금 항체약물 접합체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또 대형주가 어디인가라는 걸 살펴보면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지금 ADC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원래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는 명가라고 봐도 지금 무방할 정도로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예. 실제로 셀트리온의 이제 기업 분석을 보면은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2조 원대고 영업이익이 6천억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컨센서스를 보면요. 2022년도 대비해서 거의 지금 1.5배 이상 4조 원대 지금 매출액을 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1조 원대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에 들어왔었던 합병 이슈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이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미국 쪽에서 지금 진펜트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주가가 떠오르지 못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의약품 관세 부과 이슈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올해 미국의 이제 생산시설 인수 관련해서 이제 CMO 시설을 인수한다라는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릴리 쪽에 지금 생산시설을 인수하기 위한 그런 심사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관련 매출이 좀 더 강하게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현지 생산을 돕기 때문에 관세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에서도 처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미국 시장도 잡고 지금 유럽 시장도 잡은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풍부한 현금을 지금 확보하면서 또 영업이익도 지금 계속 늘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다음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 나서기 위해서 ADC 지금 항체 약물 접합체 쪽도 지금 파이프라인이 지금 여러 개 있고요. 임상도 지금 이미 1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 임상 또 1상이 진행되면 임상 2상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임상 2상 또 통과되면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연이어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박스권이었다면 어제 오늘 구간으로 이제 비로소 시장에서 제대로 좀 이름값을 해나가는 구간에 지금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분석도 좀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진펜트라 매출에 대한 좀 기대감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계속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드디어 이제 또 한 번에 2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위치까지 왔는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요? 네. 기술적인 분석 딱 지금 좋은 포인트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본 흐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흐름 보면은 그러니까 셀트리온 매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답답하실 만한 구간대 거의 약 2년 정도 나왔거든요. 19만 원 선에서 계속 저항받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는데 오늘 구간에서 그것도 대량 거래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지금 돌파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대를 또 첫 돌파해줬잖아요. 올해. 그러면은 이 돌파 시점 대비해서 15%, 30% 정도는 상방으로 가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어서 22만 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셀트리온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내년까지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금리 인하 지금 또 수혜주로도 엮여 있잖아요. 다시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는 만큼 과거에 뭐 30만 원대까지의 연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까지 봤을 때 한 28만 원 정도? 그러니까 ADC
이쪽 그 시작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다 보면 28만 원까지 다시 재차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거에 정말 뭐 대장으로 불렸던 2020년까지의 그런 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전고점 정도는 네. 충분히 넘어설 수 있고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의 최근 상황 그리고 수급 상황이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송률 전문가로 넘어가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주목하셨네요. 일단 수급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수급만 보시면은 전 두산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원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셧다운이 종결이 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앞전에 밀렸던 행정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 뭐가 있습니까? 한미 관세 협상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원전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엔비디아 GPU 26만 장 배 타고 오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26만 장이 왔는데 이거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력 소모량이 600메가와트 정도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원전이 APR 1400 모델이 있습니다. 이 원전이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거의 절반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력 수요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급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5.9%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점이 어디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고점이 10월 29일 97,400원 확인이 되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월 30일부터 계속해서 연이어서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예. 그게 고스란히 차트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오늘이 왜 중요하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반등 타이밍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원안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고리 2호기에 대해서 이제 가동을 해도 된다라는 승인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겠고 저는 원전 나쁘게 안 봅니다. 지금 이제 신한투자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목표가를 상회하고 있는데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2만 5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뿐만이 아니라 약간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 원대까지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 터빈도 계속해서 수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생산 캐파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터빈 같은 경우는 연에 한 8기밖에 못 만드는데요. 이제 12기까지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 인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차트 자세하게 분석을 못할지언정 눈에는 확실히 익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떨어질 곳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클 것 같고 수급도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만 원 돌파 여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나눠봤는데 오늘장 외국인의 수급 자체만을 두고도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여러 얘기를 했어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렇게 급변하는 모습들, 완전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장에서는 가장 눈이 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두 분께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 우리 국내에서도 있었고 또 이제 바로 이어서 미국의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저는 지난주부터 좀 반영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옵션 만기일도 마찬가지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당일 변동성보다 전후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오늘의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옴으로써 시장 지수 추세가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흐름들이 지금 어제 오늘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송율 매니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례적이라는 단어를 쓸만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시간대를 보셔야 돼요. 3시 반 이후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이 됐는데요. 일단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차트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물을 담았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리스크 해칭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보고 있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오후에 수급이 집중됐다고 해서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면은 흔히 이제 토론방에서 얘기하는 외국인이 포지션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바꿨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지금 자체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증시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1,475원 넘었었는데요. 오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일회성으로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